비노바 바베 간디를 만나다. 10. 비무장저하.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종종 맞게 되며 수많은 대립하는 대안에 직면할 때가 있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다. 한 나라의 삶에도 역시 그런 계기들이 있다. 그런 계기가 되면 일반 대중의 견해들은 다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대립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우리는 인도의 정치적, 정신적 지도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들을 주장하는 것을 보았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네 사람은 제각기 생각이 달랐다. 수바스 보세는 독립을 위해서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 영국인들에 대항하여 봉기하고 영국인을 적대시하는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서 자와할랄 네루와 사르다르 파텔은 만일 영국인들이 기꺼이 인도를 독립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디 선생은 정부와의 비협력을 주장했으나 만일 영국인들이 우리에게 기꺼이 독립을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덕적으로 후원할 일이지 물질적으로 후원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무기들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우로빈도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진영 가운데서 선의 세력은 분명히 영국과 프랑스로 대변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지지의 증표로 폰디체리에서 행정부에 돈을 보내기까지 했다. 그렇게 당시의 가장 위대한 인물 네 사람은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수바스 보세는 무조건적인 반대, 간디 선생은 조건적인 도덕적 지지, 자와할랄 네루는 조건적인 물질적 군사적 후원, 그리고 아우로빈도는 무조건적인 지지를 주장했다. 중국이 인도를 침공했던 시기에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여러 정당에 소속되어 있던 간디 선생의 정치적 동료들과 건설활동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랐다. 나는 중국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그것은 저질스러운 공격이며 전적으로 부당하고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절대로 그런 파렴치한 공격을 용납할 수 없으며 만일 그것을 용납한다면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전사, 그것도 위대한 전사가 되라고 촉구했다. 전사란 잔인하게 싸우는 자도 아니고 비겁하게 싸우는 자도 아니오. 두려움 없이 싸우는 자다. 위대한 전사란 기꺼이 죽을 각오로 무장하지 않고 전장으로 뛰어드는 사람이다. 중국이 침공했을 때 나의 입장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은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우리의 용기를 입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침공에 대해서 비폭력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만일 간디 선생이 살아 있었더라면 그는 비폭력 저항을 제안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간디 선생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들먹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의 이름을 내세워 이야기하려면 선생의 마음을 알아야만 한다.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을 떠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제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간디 선생은 항상 진화했다. 그는 진리를 매일 새롭게 발견했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고 더 높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만일 간디 선생이 오늘 살아 있었더라면 그가 어떻게 했을지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의 상황들이 너무나 심대하게 변했기 때문에 간디 선생의 말은 지침이 되지 못한다. 그는 끊임없이 변화했다. 언젠가 간디 선생은 카티아와리 의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 당시 그는 터번을 둘렀다. 이것은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 유럽의 양복을 입은 것과 같은 품위는 없었다. 그러나 얼마 후 간디 선생은 머리에 터번을 두르는 것이 그리 대수로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터번 대신 모자를 쓰고 나중에는 모자도 벗어 던졌다. 그는 모든 문제에서 이와 같은 변화를 보였다. 간디 선생의 전쟁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자. 1906년에 있었던 줄루 전쟁에서 그는 병자들과 부상자들을 간호하기 위해 구급대를 조직했다. 그는 우리 인민들이 너무나 활력을 잃어서 검을 휘두를 용기도 기운도 없다고 말했다. 만일 그들이 군대에 간다면 그들은 용기를 얻을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그가 군사를 모병하는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끊임없이 계속된 여행 때문에 그는 알아놓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지만 구자라트에서는 단 한 사람도 지원자를 얻지 못했다. 이 일로 간디 선생은 크게 상심해서 비시누교와 자이나교는 구자라트가 파멸하는 원인이며 비시누교는 경건을 가르치고 자이나교는 하임사를 가르쳤지만 그 둘은 모두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1918년의 일이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간디 선생은 만일 영국인들이 인도의 자유를 허용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도덕적인 후원을 보내고 사람이나 돈은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후 자유가 찾아왔다. 1947년에 카슈미르의 문제가 대두되자 네루는 간디 선생에게 조언을 구했다.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군대를 파견하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간디 선생이 전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1907년에서 1947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다. 우리는 그 이후 긴 세월을 살아왔다. 따라서 선생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추측하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이다. 그것은 선생에게도 우리에게도 온당치 않은 일이다. 우리는 선생을 그 자신의 위치에 지켜두어야 하며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역사상 사티아그라하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국제관계에 응용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과거에 없었던 것이 이제 새롭게 도입되어야만 한다.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오늘날 핵무기 시대에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티아그라하가 국제관계에서 이제 유행처럼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론 사티아그라하가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나는 대립의 현장에 뛰어들어 싸우고 있는 자들의 한가운데 선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리적인 세력을 강조해야 하는가? 아니면 영혼의 세력을 강조해야 하는가? 만일 사티아그라하가 히말리아 산꼭대기 위에서 작용해야 한다면 당신이 잊고 있는 영혼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티아그라하가 요구하는 것은 영혼의 세력이지 물리적인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처럼 그것은 잔혹한 실험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핵무기 시대의 국제관계 속에서 사티아그라하를 실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신적인 형태들을 모색해야 하며 그것을 발견해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런 형태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디렌바이는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폭력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군대이고 군대를 지원하는 것은 인민이며 반면에 비폭력 전쟁에서는 싸우는 것은 인민이고 만일 후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군대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의 개념이다. 만일 우리가 모두에게 유익한 길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문제는 사티아그라 수행자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총탄을 무릅쓰고 비폭력 저항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권력이 동등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비폭력으로는 그런 권력의 균등 상태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비폭력 저항이 언제 가능하고 언제 불가능한지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다. 개인 생활의 영역에서 보면 거룩한 사람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폭력적인 공격들을 감수하며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부는 죽은 후에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한다. 또한 작은 공동체들에게는 그런 비협력의 예들이 남아있기도 하다. 예전에 인도는 나라 전체가 비협력 운동에 동참하도록 촉구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핵무기 시대의 국제적인 영역에서 그러한 실험을 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파괴적인 무기들이 발전하고 완전해진 것은 수많은 과학자와 대학자가 자신들의 삶을 그 과제에 송두리째 바쳐서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비폭력을 형성해 나가는 일 역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선각자들이 폭력의 영역을 제한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실험을 해왔다. 사회 조직에서의 실험들 또한 사회의 특수한 영역에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모든 실험은 오늘날 우리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상황과 대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비폭력을 처리해 나갈 새로운 방식들을 찾아내야만 한다.
나는 사티아그라하를 이야기하면서 숭고한, 더 숭고한, 지극히 숭고한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만일 말의 힘이 무뎌진다면 무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의 힘이란 사심 없는 순수한 생각으로부터 솟아나는 법이다. 외적인 행위가 더 커져야만 말의 힘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내적인 정화의 결과다. 간디 선생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완벽한 사티아그라하 수행자만 있더라도 그는 세상의 고통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정화하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비폭력 저항에서 나는 비폭력적 저항을 대신해서 올바른 생각 가운데서의 비폭력적 도움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만일 우리가 외적인 행위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내면의 고상한 힘을 발전시킬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박을 느낄 필요가 없으며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마음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비폭력 이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간디 선생의 가르침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